이러면서 돌면서 커팅이 돼서 요 양 옆에 이 사이드 이 채널을 통해서 커피가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제 커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. 자, 그 옆에는 다른 회사의 또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보여지는 형태는 같습니다. 이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기판들이 있고 콘덴서가 있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보면은 분쇄기는 뭐가 핵심이다? 그쵸? 이 모터와 이 날입니다. 날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면 그라인더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. 저 그라인더의 날의 사이즈, 그라인더의 종류, 뭐 세라믹이냐, 티타늄이냐, 아니면 강철이냐,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틀립니다. 근데 네,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는 분쇄기에 따라서 이 속도도 바뀌는데 이렇게 뭐 코니컬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플랫한 형태도 있고 그렇더라. 나는 커피숍 가서 커피 주문하면 네, 커피 한 잔 주세요. 카페 라떼 하면 그냥 디 갈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안에를 열어보면은 A라는 모델은 이렇게 플랫한 거, B라는 모델은 이렇게 원추형 형태로, 뭐 C라는 모델은 이렇게 롤러 형태로 돼 있고 이런데 대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플랫과 코니컬 두 가지 형태만 주로 사용을 해요. 주로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다음에 그라인더 특집으로 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. 또 이 날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오늘은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와서 다음부터 제 영상을 시청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,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가는 거 뭐가 있어요? 터키시 커피, 에스프레소, 그죠? 뭐 그다음에 에어로프레스, 뭐 그리고 필터 커피, 그다음 뭐 프렌치 프레스, 뭐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차이가 납니다. 자, A라는 커피가 있고 B라는 커피가 있어요. 근데 크기는 얘가 더 크네요. 가까이서 봐도, 그죠? 얘가 더 큽니다. 근데 얘는 조금 더 많이 볶였고 얘는 덜 볶였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부두둑 부러집니다. 그죠? 소리도 들리시죠? 근데 얘가 B 같은 경우는 잘 안 부러져요. 덜 구웠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구운 애는 아무래도 더 커팅이 잘 됩니다. 분쇄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커피 콩 가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커피 콩을 가는 게 제조사별로, 사이즈별로, 또 이게 날의 종류별로, 거기에 따라서 RPM, 모터가 도는 속도별로 다르다고 하더라.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다음에 그라인더 날의 심화학습 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그라인더가 몸집이 더 커요.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 앞쪽에서 봤던 거에 비해서 자, 상식적으로는 얘가 더 날 사이즈가 큰 게 정상으로 생각이 돼요. 그러나 얘보다는 좀 전에 봤던 게 날이 더 큰 게 맞는데 얘랑은 날 사이즈가 똑같아요. 지금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엄청 크지만 안에는 실제로는 좀 전에 보셨던 애랑 크기가 비슷해요. JJ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얘를 까보면 안에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공간을 왜 쓸데없이 비워놨을까요? 발열입니다. 발열. 얘가 계속 돌면서 빠르게 회전하고 콩이 분쇄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. 근데 이제 안에 공간이 없게 되면은 그 열이 서큘레이션이 되질 않아요. 공기순환이 잘 안 돼요. 요 부분에 팬이 있어요. 팬.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따져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어떤 특정 브랜드가 유명하다더라,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쓰더라, 아니면 누가 추천해 주더라,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커피가 갈면서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손님 주문하시겠어요? 카페 라떼 한 잔이요? 예, 알겠습니다 하고서 자, 지금 분쇄를 해서 커피를 만들어 주잖아요. 근데 사실 얘는 지금 분쇄한 커피 가루가 아니에요. 이 아까 보여드렸던 내부에서 분쇄가 이렇게 밀려서 나오던 거예요.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진다. 어떤 그라인더들은 날과 날을 아까 보시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갈았는데 날을 이렇게 세워버렸어요. 그러면 위에서 돌면서 떨어지니까 어딘가 맺히는 게 없겠죠. 그래서 로스가 안 생기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정교함 측면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.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테스트를 해보고 커피의 입자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측을 해야 됩니다.
고루 담기고, 그죠? 고루 담긴 거를 잘 눌러서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맛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아니 입자가 고르지 않으면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. 여러분 요리할 때 삐뚤빼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? 당연히 어느 건 익고 어느 건 덜 익고, 중고 머신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오래 사용하면 날이 무뎌지면 이렇게 불규칙한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쇄도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고르게 유니포미티가 형성된 거를 사용을 해야 더 맛있는 커피를 낼 수가 있다. 자, 여기는 이제 모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글인데, 왼편에 있는 건 아까 코니컬 형태로 분쇄를 한 거고, 오른편에 있는 거는 플랫 버로 그라인딩을 한 겁니다. 분쇄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.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,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유니포미티 측면에선 어떤 게 더 고르게 분쇄가 된 거죠? 그죠? 밑에도 써있지만 평면형 전동 분쇄기로 분쇄된. 근데 이게 무슨 뭐 아빠가 맞냐 엄마가 맞냐 뭐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것처럼 어차피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불편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쓰세요. 어떤 이런 중요한 것들도 그냥 유명한 어떤 호주에 있는 유명한 친구가 한마디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사고, 뭐 저랑 같이 일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희는 20년 전부터 그 TDS라고 하죠. 굴절계를 사용해서 커피의 농도 체크했는데 와 언제부턴가 그게 대유행이 되더니 전 세계 바리스타 그걸 다 써요. 그러더니 또 그게 열기가 식으니까 이제는 또 안 써. 아 너무 재밌죠. 예.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면 이유 있게 쓰고, 남이 쓴다고 하니까 덩달아 뛰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를 적합하게 용도에 맞게 나의 어떤 의지로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